네, 주간 이익 동향 체크해드리죠.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매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혹시 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한 달 전하고의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하향 조정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지난주에 크게 반등을 했지만 이익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왼쪽에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 신흥국의 이익 트렌드가 마이너스 폭이 사실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2.6%까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시면은 사실 그동안 신흥국의 이익 하향을 이끌었었던 국가가 한국하고 한국이죠. 대만일 텐데 네. 아마 2주 전쯤에 한국의 이익 전망치 동향이 마이너스 한 9%대였을 맞아요. 거고요. 거의 10%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7.7% 정도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도 크게 이익이 하향 조정되지 않고 마이너스 한 1%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기까지는 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최악은 어쨌든 1차적으로 좀 지나고 네,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익 추정치의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트렌드 자체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만 마이너스의 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가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그래도 이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사실 돌아서진 않았습니다만 주가는 또 괜찮았던 네. 주간이었어요. 그게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차트에도 반영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별로 주가 상승률하고 이익 전망치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왼쪽 상단이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가 사실 좋은 네.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지금 어닝은 마이너스지만 주가가 플러스인 상태에 돌아와 있고요. 만약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국면을 만나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차트들이 이동을 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긴 했으나 네. 이익이 이걸 따라갈지 여부는 확신을 갖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시간 두고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업종별 이익 동향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좀 나눠서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선진국 내에서는 유틸리티, 금융, 이 필수 소비재 업종이 어쨌든 하향 조정을 좀 멈추고 플러스로 좀 돌아섰습니다. 네. 에너지도 여전히 플러스 2%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소재 I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익 전망치가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마이너스 폭이 계속 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신흥국 내에서도 에너지, 필수소비재, 금융 뭐 이런 정도의 업종들은 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전력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소재, IT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신흥국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이익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좀 업종들 한번 봐주시면 네. 그 2차 전지, IT 가전이 2차 전지 섹터고요. 그리고 상사자본재, 그리고 보험 이 정도가 사실 어닝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견조한 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들 업종은 주가는 뭐 당연히 플러스 위치권에 위치를 해 있는 상태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주가가 사실 좀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닝이 사실 어닝이 안 좋은데 주가가 플러스인 업종들이 네.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를 항상 제가 이 선을 그으라고 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사실 시장을 이기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보다 위에 있는 섹터들만 주가 상승률이 지수 전체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몇 개 안 같은데 돼요. 뭐 2차 전지나 뭐 화학 네. 뭐 요 정도가 사실 대표 업종들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시장을 좀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을 이제 또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이익 동향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전히 하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에도 워닝은 한 2%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 2023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번 주 정도가 거의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98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네. 22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이에요. 지난주까지는 네. 한 플랫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마이너스 0.5%까지 이익 증가율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익이 안 좋다라는 부분은 거의 주가에 거의 1차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보시면은 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 44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 이 4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23년도에 대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나눠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닝 관점에서 볼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주가와 그 이익의 상관관계 차트에서 저희가 그래도 이익이 괜찮은 것들로 꼽혔던 게 상사자본제, IT 가전, 보험 이렇게 네.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 가장 성과가 좋았던 2차 전지 네. 들어있는 IT 가전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의 어닝이 지난주에 사실 상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LNF의 영향이 좀 컸고요. 실적 발표를 해서 이익 전망치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네.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섹터 전체적으로 어닝이 좋으려면은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좋아야 되는데 네. 좀 그런 분위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SDI가 좋았다가 아마 지난주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좋았다가 네, 맞아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의 어닝은 어쨌든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에 편중된 흐름이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온기라는 측면에서는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상사자본제 안에서도 방산이 다시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이익 전망치가 한 번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좀 일회성 관련된 손실이 좀 있어서 중단 사업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4분기로 사실 전부 다 이연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수주를 한 부분들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사실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 좋지 않은 네.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것들 골라오셨을까요? 일단은 운송 섹터를 골랐습니다. 운송. 네. 사실 뭐 주가는 이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고요. 음.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HMM인데 네. 실제로 이 피크아웃의 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1분기부터 실적 피크아웃에 좀 걱정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적도 매 분기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내년도의 어닝이 거의 한 40% 이상 하향 조정이 한 번에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페노션은 또 괜찮고 대한항공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여객 부분에 어쨌든 회복 좀 속도가 나와서 3분기가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익은 좀 상향 조정이 됐지만 사실 리포트를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여객 지금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송 섹터 지속될지는. 전체적으로는 네. 조금은 이익도 사실 안 좋은 반면에 이익이 좋더라도 내년도 시정을 좀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추세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다음은 미디어 교육을 네. 가져오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미디어 이제 엔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E&M하고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안 보여드렸지만 콘텐트리 중앙 이런 네. 기업들 그리고 CGV 이런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 방송이나 극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느려지면서 그러네요. 이 미디어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엔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JR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뭐 방송, 영화관 사업 이런 네. 쪽이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종목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